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요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잠을 잘 때 왜 머리를 화장실 방향으로 두지 않는가? 이번 주제는 모두들 관심 있게 한 번씩은 보시고 또 많이들 다루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의 신체라는 게 각 부위별로 일정의 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체 부위마다 그 복력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귀보다는 눈을 조금 더 높게 치죠. 이런 것과 같이 풍수에서는 사람 머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 있죠. 안, 이, 비, 설신 해가지고 의까지 하면 육감이라고 하는데 사물을 보고서 판단하는 기관인 눈,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귀, 그리고 냄새를 맡고 판단하는 코, 그리고 맛을 보고 판단하는 입,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촉감, 요 다섯 가지를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다섯 가지 모두가 이 머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머리란 것이 인체의 기운이 모두 몰려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머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풍수에서는 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도 세분화해서 보면 복이 있는 자리가 다 차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복이 낮은 곳이 집에서는 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복이 없는 쪽을 보고 자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없어지겠죠. 이게 뭐 풍수적으로 설명 안 해도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셔도 쓰레기 더미에서 자는 거하고 아주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어느 것이 좋은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머리를 화장실 쪽으로 두고 잠을 잔다거나 화장실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서 업무를 본다거나 할 경우에는 복이 가장 없는 쪽으로 운명의 복을 두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물건 자체나 물건의 방향에 따라서 복의 기운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좋은 쪽은 집 안에서요. 가장 좋은 쪽은 책이 있는 방향이 가장 복력이 많은 곳이고요. 다음으로 금은보화, 즉 귀한 물건이 있는 곳이 복력이 좀 많은 곳이고 우리 이런 순서대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화장실이 가장 복력이 약한 방향입니다. 지금은 그런 관습들이 좀 모호해졌는데 예전에는 옷을 기준으로 해도 아버지의 옷이 옷장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옷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큰아들 옷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옷장 중에서도 상의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속옷이 가장 낮은 곳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이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복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원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첫 편에 말씀드렸었는데 사람 부자가 되면서 부자들만의 고유한 패턴을 행동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물건 정리가 매우 잘 돼 있고 이들이 정리한 물건을 보면 본능적으로 복의 배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풍수풍법을 하는 도인들은 어느 가정이나 회사 등에 가면 가장 먼저 물건의 정리와 위치를 관찰하고 이것을 보고 현재, 과거, 미래의 상황을 예지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상황을 보니 그리고 지금 상황을 토대로 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안에서 가장 귀한 물건과 가장 천한 물건의 종류를 먼저 분석해 보시고 이것이 분석되면 물건들의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다음으로 물건의 위치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배치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
좀 독특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형입니다. 저도 뭐 귀신이나 이런 거는 뭐 잘 믿지 않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귀신이라는 게 집안의 물건 중에 인형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 같은 것에 가장 많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린 그림이나 인형이 아니고 오래된 인형이나 아니면 오래된 그림 같은 것 중에서 그 사람 형상을 한 그런 그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세밀하게 관찰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분께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도 뭐 나름 뭐 귀신 뭐 이런 거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좀 사람 형태로 된 종류였는데 뭐 하여튼 그런 물건을 한번 구입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나서부터 매일 밤 꿈자리가 좀 심란하고 좀 안 좋은 꿈을 많이 꿨다고 해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걸 태워버렸는데 그때부터 그 꿈이 사라졌다고 하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들어보면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집안의 일이 복잡하게 꼬인다는 얘기 이런 것도 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복이 되려면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복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본능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복이 없으려면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복을 없애는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화장실이나 부엌 쪽으로 두고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시선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있는 것도 좋지가 않죠. 집이나 아니면 혹시나 사무실에서도 일하는 자리가 화장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많은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거예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화장실 보는 방향으로 뭐 앉게 될 경우도 있죠. 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방향에 경전이나 아니면 책을 두어 가지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때 이런 뭐 책장 같은 게 없다 그러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책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면 책이 그 경계의 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한테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법이에요. 그 책도 가급적이면 성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복력이 더 센 거예요. 성인들의 말씀이 있는 그런 책들 있죠. 기독교 쪽 분이시면 성경책 같은 거 아니면 불교 쪽 계신 분들은 불교 경전 그리고 뭐 유교 쪽 경전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복력이 더 책 중에서도 복력이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가져다주는 기운을 분석해 보면 전편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동쪽은 인, 남쪽은 예의 방향, 중앙은 신의 방향, 서쪽은 의 방향, 마지막으로 북쪽은 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질 인자죠. 인의 어진 기운을 얻고자 한다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서 잠을 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의 기운을 받고자 하면 남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신뢰를 얻고자 하면 침대를 중앙에 놓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방 가운데 놓고요. 그리고 의의 기운을 얻고자 하면 서쪽 방향으로 해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지의 기운을 얻고 싶으시다 하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드리면 동쪽 방향은 의욕을 일으키고요. 남쪽은 사랑을, 가운데 중앙은 재물을, 서쪽은 권력을,
북쪽은 수명이 늘어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도 머리가 차지하는 복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복력이 없는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지 않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쪽으로 잠을 자게 될 때에는 책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쪽과 경계를 지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는 방향에 따라서 좋은 기운을 얻고자 하면 그쪽 방향으로 주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계속됩니다.